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원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요즘 이 국내 이 칼부림 사건도 나오고 연쇄 그야말로 살해 사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테러 우려의 글들이 연이어서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추격전에 나섰는데요. 현재는 아직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요, 이 법원에서 이 장영하 변호사,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요, 이 이재명이가 조폭 조직으로부터 2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폭로한 장영하 변호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예. 이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열렸는데요. 장영하 변호사가 여전히 조폭과 연루됐다는 설 확실히 있다.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마침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이재명의 피해 속에는 조폭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연히도 같은 날 장영하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정에서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이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정에서의 장영하 변호사 진술, 이 주장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여가부 장관이요. 이 굉장한 논란에 쌓여 있어요. 바로 뭐냐. 잼버리 사태의 파행적 운영과 관련해서 1차적인 주무기관이 여가부입니다. 물론 현지 집행기관은 이제 전북도죠.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도 관련 기관이고 보건복지부도 관련 기관이지만은 행안부는 이제 안전 책임자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이제 의료,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잼버리 대회 기획, 그런 운영,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가부의 1차적 책임이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여가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여성 화장실까지 뒤지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가위원장은 지금 누구냐면요. 권인숙 과거 성고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권인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권인숙을 비롯한 여가부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완전히 그야말로 추격전을 벌이고 난장판을 피웠습니다. 법사위. 그래서 관련 내용을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보기에 국회 상황이 통상적으로 이제 법사위가 이 여러 언론에 집중적인 이 취재 대상이 되는데 오늘은요, 지금 전 언론이 일면 톱으로 온라인 선상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여가부. 그래서 많은 자료 화면을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이런 그 심각한 난장판이 벌어졌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제 사우디. 지금 이제 우리 메이저 언론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뉴욕에 본부를 준 휴먼 라이트 워치라고 하는 국제적인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인권 단체가 있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뉴욕에 근무할 때 이 인권 단체 많은 뭐라 그럴까요? 그 활동 내용을 그 당시 잘 알고 있었고 그 영향력이 국제적으로 지대합니다. 여기에서요. 사우디가 최근 들어서 이 국경에서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무차별 공격을 했다. 총포 공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 얘기할 때 총알비,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처럼 총알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자비한 살해 행위를 했다. 이래서 지금 사실 외신 같은 데서는요, 굉장히 많이 보도하고 있고, 당연히 사우디는 부인하죠. 근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일부 이 마이너 매체에서만 조금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인권적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김정은에 대한 인권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권적 차원에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이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전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유엔도 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이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거 오늘 더 정말 중요한 거네요. 이 오늘 법원에서요. 야, 이 한동훈 장관이 패소했어요. 여러분들 한동훈 장관이 패소했습니다. 뭐냐? 세금 도둑 잡아라의 이 하 변호사가 고소를 했어요. 고발. 왜냐하면 작년 6월 말 7월 초쯤에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출장비를 언제 어떻게 썼느냐? 왜 3일간 활동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출장 경비를 밝혀라. 근데 이제 국가 안전, 그다음에 이제 외교관계의 민감성 이런 걸 고려해서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더니
이 세금 도둑 잡아라. 이 시민단체가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1심 재판이 열렸어요. 행정법원. 여기서 패소했는데 이거 혹시라도 김명수가 떠나기 전에 한동훈 장관한테 보복전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도 생겨요. 왜냐? 우리가 김명수 하는 짓거리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도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뭐 일찌감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영길 선생님은, 이 전욱현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 화이팅입니다. 멸공했는데요. 뭐 당연히 멸공해야 되는데 이거 광주의 요즘 이게 광주의 멸공 시그널을 좀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광주 강기정 앞으로 좀 멸공해서 거기 최소한도 피켓 시위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윤 대통령에 대한 테러 우려. 지금 인터넷, 이 온라인, 그 다음에 이 게임, 이 온라인 방에서요.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연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암살 우엽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좀 발본 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예, 그래서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하는 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하고 게임에 잇따라 지금 게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요. 어제 오후 30분쯤에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 뭘 해야 되느냐? 암살해야 된다. 야, 이렇게 섬찟한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올라간 지 3시간 뒤인 8시 20분쯤에 커뮤니티 이용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글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에 온라인 게임방인 오버워치의 이용자 중 한 명이 대통령 암살 계획을 앞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얘기예요. 아까 거는 온라인 선상에 올라온 글이고 이번에는 이 온라인 게임으로 온 사람이 암살 계획을 앞당긴다. 이렇게 해서 112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완전히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IP 주소를 추적하고 또 게시자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특별한 단서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대통령 경호적인 측면에서 보나 우리 시민사회의 안전성, 시민의 안전성의 측면에서 보나 이 국제적으로요 아주 그냥 모범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이 경찰 그야말로 경찰이 민원 대상이 되고 소송 상대방이 피고인이 되고 피의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안 움직였어요. 5년 동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은 또 어마어마하게 키워준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찰의 수사력이 지금 뒤로 처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이런 사회 불안을 노리는 세력들이 지금 지하에서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 전욱현은 국정원 다녀갖고 역시 꼰대야, 뭐 보수 꼴통이야,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상 특히 최근 들어서 민노총을 의시해서 이 창원에 있는 지금 이제 자통, 그다음에 제주도 한길에 그리고 청주, 충주 간첩단, 그다음에 전주의 또 진보 세력들의 간첩단, 요 간첩단이요 전국으로 지금 깔려 있어요. 요게 이제 국정원의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런 국정원의 간첩망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권 때 서훈이가 그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첩들이 종횡무진하고 있어요. 뭐 지상 지하에서. 그래서 이렇게 연이어서 사회 불안을 노리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신변 우역까지 노리는 세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완전히 지금 뒤집어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구석구석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경찰에서는 모든 수사력을 다 동원해서 완전히 그 배후 세력의 원천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조폭하고 연루가 됐다. 그래서 조폭 연루사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던 사람이 성남을 주 무대로 하는, 활동 무대로 하는 장영하 변호사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영하 이 변호사는요, 당시에 국제 마피아파 이 행동대응을 했던 박철민이의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10월에 이 박철민의 발언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재명이가 이 조폭들한테 사업 특혜를 주고 대가로 20억 원을 받아먹었다,
요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요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그 당시 난리가 나가지고요. 고소를 하고 검찰에서는 이거 불기소 처분했는데 또 재항고를 하고 그래서 이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재정신청을 이용하는 바람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준비일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본인이 이거 조포 연루서를 제기해서 기소가 된 거 요거와 관련해서 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당시에 허위성을 의심했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 기록에는 제가 허위 사실을 인식해 짜고 퍼뜨렸다는 자료만 100% 담겨 있다. 충분히 그런 사실이 있을 만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즉 조폭과 연루됐다고 믿을 만한 의심이 있어서 검증 차원에서 공개를 한 것이지 악의나 고의를 가지고 허위성을 의심하는데도 공개한 것인지 심리에 달라. 예. 그러면서요. 여전히 이재명에 대해서는 원색적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7월 달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무죄가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기환송했잖아요. 요 배후에 권순일이가 있다. 이런 보도가 이미 뭐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 재판 판결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범죄꾼 중에 범죄꾼이다. 그래서 세게 노비하는 바람에 이게 뒤집힌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재명은 조폭과 밀접하다는 점이 밝혀진 바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점도 확신한다. 그래서요. 여전히 조폭 연루서를 법원의 판사 앞에서 주장했어요. 그 얘기는요. 자신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검찰에서 제대로 추가적인 보완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이게 문재인 검찰 수사하고 문재인 경찰 수사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찰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 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어떤 패소 판결이나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출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 워싱턴하고 뉴욕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출장을 다녀오니까 시민단체에 있던 이 세금 도둑을 잡아라. 여기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이 요구를 했어요. 출장 변경을 내려서. 그러니까 당시 법무부에서는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가 외교관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11월 달에 이 하 변호사가요. 하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하승수 변호사인데 세금도둑 잡으라의 대표. 이 변호사가 비행기 싸구려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었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 이거 비밀이 아니야.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졌어요. 여기에서 이 하승수 변호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요. 이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 그리고 협력제체 구축을 위해서 워싱턴과 뉴욕을 다녀왔어요. 그 출장라 4명이 4,8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출장 기일인 9일 중에 3일간의 일정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정이 없는 3일간은 이제 국비를 가지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놀다 온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외유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승수 변호사가 출장비 4,800만 원 중에 집행 내역하고 지출 증명 서류 공개하라. 이렇게 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요것이 이제 오늘 재판에서 패소가 된 겁니다. 참 뭐 안타깝지만은 이거 뭐 김명수 이거 좌파. 야, 이 좌파들의 말하자면 마지막 보복 작전이 아닌가. 한번 철저히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도에서는요. 이 재판관 이름이 나오지 않네요. 모든 보도에. 그래서 이 판사 이름이 누군지 한번 봐가지고 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법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한동훈 장관이 국내 출장을 간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출장을 갔어요. 그 당시에서도 야권에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예, 더군다나 박원순. 예, 이게 왜냐하면 뉴욕 지금 검찰청에서
북한의 지금 사이버 해킹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 당시 이제 박원순하고 이재명이 이게 뭐 북한과의 연루 의혹 이게 제기된 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원순 이재명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요렇게까지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이미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슈화가 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이 사법 공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간 건데 이거는 그래서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 이게 바로 외교 관계에 관한 일종의 기밀 예산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에서 이거 공개해라고 얘기한 거. 아니 문재인은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아예 대통령 기록물로 꽁꽁 딱 봉인해가지고 보내버렸잖아요. 야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이제는 여가부 장관의 이 화장실 추격전을 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좀, 이거 민주당 수준이요. 민주당 수준이 이래요. 예. 아니, 화장실까지 뛰어들어가고 난리를 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왜냐하면 입법부의 기본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요. 행정부 견제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쫓아 들어간다. 이게 더군다나 여성 의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남성이잖아요. 이 화장실 얘기하려고 보니까 참 한마디로 지저분하네요. 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도 점잖은 사람인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 화면을 보기 전에 윤곽만 우선 아웃라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여가 이 위원회가 오늘 열리는데 여가위원회가 열리는데 이제 우리 여가위원장인 이제 권인숙이가 주동이 돼서 오늘 난장판에 벌어진 건데 여가부 장관의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돼야만이 여가부 장관이 됐든 뭐 어느 장관이 됐든 차관이 됐든 가서 질문 답변에 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됐는데 더군다나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장관인데 이 여가부 장관이 그렇게 싸구려 같이 합의도 안 됐는데 여가위에 가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 받고 답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관행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했는데 이제 보도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여가부 장관이 불참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이제 현장에 있던 대변인이 우리 여가부 장관은 지금 국회에 와 계시다. 요렇게 대변인이니까 이제 입장을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변인 조민경 이 대변인이 조민경 대변인이네요. 조민경 대변인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조민경 대변인한테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달려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조민경 대변인이 제가 보기에 이거 가지고 화장실 도망간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네이처 콜스 미 화장실 가고 싶다 해서 갔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를 쫓아들어. 아무리 여성이라고 하지만 조민경 대변인도 여성으로서의 인권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인격권. 예? 인격권 있잖아요. 인격권을 존중해서 화장실 가서 자기가 필요한 일을 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까지 쫓아갖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여가부 장관 어디가 있는지 내놓으라고. 예. 이러니까 이 수준이 야당 의원들 수준이 말이죠. 뭐를 여당한테 이 장관한테 묻고 대변인한테 물어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 들어가면 있어봐야 1, 2분, 2, 3분, 3, 4분이면 기다리면 나오잖아요. 그럼 잡는 게 기다리는 게 기본이어야 되는데 이 또 민주당의 문제아가 몇 명 있어요. 여성 의원들 중에 우선 고민정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러니까 말이죠. 양이원영 수준이 이거 뻔한 수준. 아이고 이런 수준이 참 국회의원 빼지달고 4년간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 자존심 상합니다. 일본 가서 난리치고 망신당하고 양이원영이 그 조민경 이 여가부 대변인 화장실 들어간 걸 뒤쫓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닦아 세워갖고 나가게 시키는 거예요. 내보는 거예요. 야, 이 양이원영 이 수준 양이원영 이거 내년에 떨어뜨려야 돼요. 이런 의원들. 그러니까 이제 조민경이가 힘 있겠어요. 딱 밀려 나오야죠. 나와가지고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권인숙 의원은 또 뭐라고 한지 알아요? 권인숙 위원장이 야 진짜 심하다 이렇게 대변인한테 야가 어디 갔어요? 국가공무원 지금 대변인은요 공무원 계급이 2급이에요. 2급 국장급입니다. 이거 공무원 2급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예, 행시해갖고 들어가서 2급까지 가려면요 죽자사자 일해야 2급까지 가요. 근데 아무리 지가 국회의원 하더라도
예, 야가 어디 갔어요, 야가. 예? 그리고 양희원이는 지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화장실 일보러 간 여성 대변인을 갖다가 쫓아내는 이러한 무례와 무식. 이거요, 여가부 이거 질타하십시오. 예, 다음에 여가위원장이 가면은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거 재발 방지, 그리고 당사자들의 사과 입장을 받아내십시오. 예. 자, 그래서 난장판이 벌어졌고요. 국회에 있다고 그러니까 본청 5층하고 상임위 회의실에 있는 5층하고 국무위원 대기실이 3층에 있어요. 3층하고 야당 의원들이 완전히 난리를 치면서 찾으러 다니는데 여가부 장관을 못 찾았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예. 자, 이게 권인숙이에요. 자, 이 권인숙이 이거 벌써 손 촥 내밀고 지가 무슨 아이고 수준이요.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우측에 있는 게 우리 여당 의원석이에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여가부 장관 나갈 수도 없고 합의가 안 됐으니까 거기에 자리에 앉을 이유도 하나도 없죠. 여기에 야당 의원들은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잼버리 원인 규명 같이 합시다. 아니 누가 잼버리 원인 규명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점잖하게 의정 활동을 하라. 품위를 유지하라. 그리고 오늘 이 난장판의 증거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이 대국민 사과 반드시 받아내고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라. 그리고 조민경 대변인인데요. 대변인 이름으로 오늘 사태의 전말을 자세하게 언론에 브리핑을 하라.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야당의 불법적 무법천지를 만드는 이 의정 이 행태 반드시 전면 폭로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비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요. 지금 사우디 국경수비대가 지금 이주민 수천 명을 사상했다. 지금 숫자가요 900명이다 700명이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여튼 수백 명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게 이제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지 않아도 사우디 하면은 국제적인 인권사회에서는 이거 인권 탄압 정책을 쓰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악평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 국경수비대가 대대적으로 이주민들을 사상을 냈다. 총격을 가했다. 박격포까지 발사했다. 이래서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예멘을 거쳐서 에티오피아 지금 난민대가 사우디로 가려고 하는 이 이주민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쭉 가는데 이동 경로를 보면은요. 에티오피아 여기 보이시죠? 지도. 예. 이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해서 지부치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갖고 사우디에 여기에서 이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국경, 이 사우디 국경, 예멘을 지나서 이제 사우디 이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먹고 살으려니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총격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지금 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이 난민들이 이렇게 다치고 말이죠. 자, 이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뒤집히고 있다. 이러한 난민들의 학살 실상을 누가 전면 폭로하고 있느냐? 바로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휴먼 라이트 워치라고 하는 국제인권단체에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페이퍼, 보고서를 통해서 전면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 국경수비대가 이 에티오피아 이주민에게 근거리 총격 그리고 박격포 공격은 물론이고 또 이미 정식으로 추방된 이주민을 향해서도 공격을 가했다라는 지금 주장이 동영상에 그대로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작년 3월부터 15개월 발생한 사망자가 무려 655명에 달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이 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사우디 당국에서는 이건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요. 미 국무부에서도 이거 전면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 차원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사우디가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금년 11월 말경에 지금 엑스포 총회가 열려가지고 지금 이제 2030 엑스포 이 개최지 이거를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요것이 엑스포 유치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 사우디는 돈으로 좀 다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파리 총회할 때도 돈으로 너무나 싹 다 로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사우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전면적인 말하자면 이 로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엑스포 유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우디의 물밑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은요, 직접적으로 표를 행사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